지난 시간에 이 커먼 게이트하고 여기 처음 람다가 0일 때 이제 전압 이득하고 람다가 0보다 클 때 출력 저항을 계산해 보라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살짝 그 얘기를 하면 람다가 0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V의 드레인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흘러가는 전류 I의 드레인 소스가 람다 0이라는 얘기는 V의 드레인 소스 0일 때는 당연히 0일 거고 전류가 요래 증가하다가 이렇게 곡률이 마이너스인 2차 곡선을 따라가다가 요래 일정한 커런트 소스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람다가 0인 경우고 람다 0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요래 증가하는 형태가 있어서 요 디퍼런셜 저항이 있습니다. 요게 디퍼런셜 저항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요게 RO라 표현되어 있는 미분 저항. 여기 이제 DV의 드레인 소스하고 DI의 드레인 소스의 역수에 해당되는 요 값이 RO인데 얘가 이제 우리가 그 등가 모델에 따라서 요래 표현할 때 V에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여기 해줄 때 GM에 V 플러스 해줄 때 여기에 RO가 있으면 이 RO 값이 바로 여기에 미분저항에 해당되는 RO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람다가 0이 아닐 때 요 RO를 우리가 고려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할 때 여기 RSV인이 요 문제가 요 커먼 게이트의 회로에 들어가는 요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RS도 있고 얘 저항도 있고 그리고 위로 바라봤을 때 또 저항도 있고 해서 세 개의 저항 연결되어 있어서 원래 V인보다는 줄어든 전압이 입력이 될 거다라고 한 다음에 이 전압에 따라서 이 커먼 게이트의 GM의 RD라는 값을 그다음 한 번 더 곱해서 최종적인 Vout을 계산할 때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게인을 구할 때 그래서 이제 첫 단계가 요 얼마의 전압이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계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 커먼 게이트 알려져 있는 회로에서 RD를 곱을한 이 파지티브한 게인을 곱을해줘서 V인 대 Vout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BJT와는 달리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그 다이오드 커넥션에 해당되는 요 FET가 있으면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디퍼런셜 저항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게 조금 여러분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람다 0보다 클 때 출력장을 구하라 했을 때도 보면 여기 출력장 구할 때 항상 이제 그 출력에서 바라봤을 때 출력장이니까 입력이 0이다고 생각하고 보면 위 RD가 보이고 밑에 보이는데 밑에 RO가 보이고 이 RO를 건너서 이 다 같이 합친 저항은 1 플러스 GM RO에 곱을한 저항을 여기 밑에 있는 저항을 다 해서 이 RO를 더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룰처럼 그 보고 나면 이제 소스 팔로워를 하면서 다음에 소스 팔로워 있는 걸 할 때 전압 이득 계산할 때도 우리가 이거를 어떤 저항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저항을 바라봐서 위에서 바라본 저항하고 밑에서 바라본 저항의 저항 분배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많이 이게 그 BJT인 경우에 커먼 이미터하고 커먼 베이스하고 커먼 컬렉터, 이미터 팔로워 했던 것처럼 FET도 조금 저항이 아니라 FET 자체를 저항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것도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팔로워, 이미터 팔로워 하는 거를 똑같은 관점에서 여러분 보면 그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요런 OPMP와 그 FET하고 요런 FET하고 그다음에 BJT하고 얘를 합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1호를 만들었거든요. 1호회를 만들었는데 좀 복잡죠, 그죠? 좀 복잡한데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보면 non inverting 인풋이 있고 inverting 인풋이 있는데 보면 지금 중심을 딱 놓고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죠, 여러분. 거의 대칭입니다. 대칭이고 여러분 보기에 Q1하고 Q2가 있으면
여러분 BJT로 봤을 때 왠지 이거는 무슨 회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보면 여기에서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이제 보면 여기 출력이 이제 나와서 그 다음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보면 대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들이 저항으로 연결되어 있고 밑에 이 부분은 우리가 커런트 미러라 그러는 회로거든요. 나중에 나오는데 커런트 미러라 그래서 요 DC 커런트를 정해주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DC 커런트를 I를 정해주면 이 트랜지스터에서 커런트가 정해지면 여러분 그 GM이란 것이 IC 나누기 VT라는 걸 안다면 저항으로 요 커런트 미러란 것을 이제 커런트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 다 여기에 달려있는 트랜지스터의 GM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커런트 소스나 커런트 싱크를 해서 위에 달려있는 트랜지스터의 DC 커런트가 일정하도록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훨씬 편하고 뒤에 위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GM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DC 바이어스를 커런트를 이제 소스나 커런트 싱크로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회로를 해석할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11장, 12장 이런 데 나올 회로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요 두 개의 입력을 해서 이 디퍼런셜 요 차이의 전압에 해당되는 게 출력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요 회로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요 차이에 해당되는 입력대 이게 넌 인버팅이니까 요 입력 전압하고 요 입력 전압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V1이다. 넌 인버팅이 V 플러스다. 이게 인버팅이면 V 마이너스다. 그럼 얘 두 개를 합하면 V 플러스 V 마이너스 요 차이가 출력 전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요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게 V 아웃이 A의 제로에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뒤에는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OP앰프라고 불리웁니다.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OP 앰프라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앰프인데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앞에 블랙박스처럼 얘가 어떤 회로인지 잘 몰라도 출력은 A0의 큰 값에다가 V 플러스 V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로를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OP앰프를 만들면서 자, 이 복잡한 회로는 이제부터는 까먹자, 잊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회로를 보면 지금 요 3번하고 2번 사이에 요 사이에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요 안에서 이제 거의 우리가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라는 얘기할 때 입력에 대해서 전류가 안 흐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이 입력 저항이 무한대라는 얘기죠.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BJT 같은 경우는 베이스 전류가 좀 있잖아요, 그죠? 좀 있으니까 여기 베이스 전류 좀 흐르고 좀 흐르니까 만약에 얘가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가려 그러면 이 회로를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 회로를 뭐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트랜지스터가 뭡니까, 여러분? FET잖아요, 그죠? 똑같은 모양으로 FET를 다 바꾸고 하면 얘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인데 인풋 임피던스가 거의 아까 OP앰프의 골든룰을 잘 맞추는 그런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전압이 플러스 VS 마이너스에서 정확히 요 중간이 0이 되도록 그 위아래가 대칭이 되어서 0이 되도록 혹은 플러스 1이 되면 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 나오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전압하고 플러스 전압이 있어야만 요게 그 입력이 여기를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러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얘를 이제 블랙박스로 생각하자. 블랙박스로 생각하는데 얘를 지금부터는 트랜지스터 회로처럼 어려운 회로 말고 그냥 이
결과만 봤을 때 어떤 기능적인 그런 증폭기인데 앞에 그 복잡한 거를 다 이렇게 삼각형 하나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로 끝내면서 위에 non inverting 요 인풋하고 inverting 인풋을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출력 전압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이 V out이 이제 A0에 이게 한 10의 4성에서 뭐 10의 5성 이렇게 큰 값입니다. 에 V in 1에 마이너스의 V in 2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빼준 것에다가 출력 전압을 해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가 모델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V in 1은 플러스, V in 2는 마이너스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간 게 요 A0에 이렇게 등가 모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A0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0를 오픈 루프 게인이라 그럽니다. 따라해볼래? 오픈 루프 게인. 예, 오픈 루프 게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OPMP의 골든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OPMP에 이제 교재는 안 나오는데 이제 OPMP의 골든 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 룰. 나중에 여러분 기억 안 날 때 그래서 OPMP의 골든 룰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이 입력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도록 전압이 이 OPMP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도록 얘가 만들어지고 또 두 번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커런트 흐르지 않아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류가 첫 번째가 오펜 골든 룰이 V의 플러스하고 V의 마이너스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I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 전류는 0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값입니다. 자, 이거는 왜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룰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A0가 이제 지금 굉장히 10의 4성, 10의 5성이라 그랬죠. 그죠? 했는데 V in 1 마이너스 V in 2가 A0분의 V out을 쓸 수 있습니다. 자, A0분의 V out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회로에서 전압이 우리 건전지를 생각해 보면 건전지가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 1.5V잖아요. 출력이만 1.5V인데 10에 4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으로 나누면 1.5V 10에 4 나누면 거의 뭐 10mm, 100마이크로볼트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A0 오픈 루프 게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A0 값이 크면 클수록 V 아웃이 우리가 1.5V, 1V이 작으니까 결국 얘 값이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V in 1과 V in 2가 얘가 0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A0 크면 클수록 그 얘기는 첫 번째 OPMP의 골든 룰에서 V 플러스와 V 마이너스가 같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다른 예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교기라든지 다른 데서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전기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포텐셜은 같이 만들어주면서 전기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PMP는 사실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전압에 같다고 하지만 약간의 옵셋이 있어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지만 거의 전류가 안 흐르는 게 있고 값싼 거는 전류가 좀 흐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증폭이 되는데 과연 주파수 전수 F 주파수 전수가 어떻게 되느냐 높은 주파수면 주파수가 될수록 높은 주파수에까지 작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좋은 OPMP가 되는데 그래서 높은 주파수 때까지 우리가 이 OPMP 작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드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한번 보면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가장 쉬운 예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에 이런 예를 한번 봅시다. 한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결되어 있는데 회로가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OPF는 여기에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 두 개를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걸 좀 이따 설명하도록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과연 무슨 회로냐? 그럼 A0는 100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회로는 무엇이냐? 라고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써줘 봅니다. 뭐냐면 Vin이 우리가 출력 Vout이 뭐냐면 A0에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증폭 회로의 식입니다. 식이고 그 다음 여기서 V 아웃이 V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V 아웃이 V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V인이 여기에서 보면 V 플러스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각각 대입을 하는 거죠. 뭐냐면 V 마이너스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하고 다음에 V 플러스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이제 V 아웃과 V 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런데 V 아웃은 A0의 V 인 마이너스 V 아웃입니다. 이래 되니까 여기서 V 아웃을 빼주고 여기 빼주고 A0 나오니까 1 플러스 A0 넘겨서 A0의 V 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V 인 대 V 아웃을 해보면 V 인 대 V 아웃을 해보면 1 플러스 A0분의 A0가 나오죠. 자, 1 플러스 A0분의 A0 나오니까 여기서 A0가 1000이라 그랬으니까 1001분의 1000입니다. 1001분의 1000이면 거의 얼마입니까? 뭐 0.99 뭐 이래도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A0가 충분히 크니까 얘는 1로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개인이 1이다라는 겁니다. 개인 1. 개인 1인데 여러분 그 개인이 1인 거가 우리 그 커먼 게이트, 커먼 베이스, 커먼 컬렉트 이런 회로 할 때 개인이 1인 게 뭐 있었죠, 여러분? 개인 1인 게 커먼 컬렉터, 커먼 드레인, 곧 이미터 팔로워, 소스 팔로워였었죠, 그죠? 자, 이미터 팔로워, 소스 팔로워 역할은 개인이 1이긴 하지만 커런트를 증강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뒤에 해주는데 이거 똑같이 개인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커런트가 부족할 때 얘가 이제 커런트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버퍼라 그러는 버퍼. 이거를 버퍼라고 그러거든요. 버퍼라 그러고 유니티 게인 앰플리파이어, 그 개인이 1인 앰플리파이어를 그러고 보통 회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입력된 출력에 대해서 그대로 나오는 이 회로를 그대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입력과 출력 그대로 나오는 손쉽게 버퍼를 구한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FET나 그다음에 그 BJT를 한다 그러면 이미터 팔로워나 그다음에 소스 팔로워 요 두 개로 얘를 대신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쉽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실제 구현할 때는요, 여러분 구현할 때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 있으면 요것만 달랑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 VCC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VCC는 플러스 9V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V 해서 대칭적으로 같은 전압이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V 그다음에 마이너스 9V 해서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만들 때 얘를 유니티 게인 버퍼는 이게 전압은 똑같은데 전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얘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버퍼를 썼잖아요, 그죠? 썼는데 지금 아쉽게도 플러스 9V 마이너스 9V면 여러분 실험할 때 내가 원하는 전압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넣어줘야겠죠, 그죠? 그럼 회로가 복잡해지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분 그 파워 서플라이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그 컴퓨터 만들어 본 적 있는 그 여러분은 파워 서플라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혹은 뭐 플러스 9 마이너스 9에서 항상 그 전압이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 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안에 이 증폭기가 이제 대칭적인 전압을 필요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VCC
마이너스 VCC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변장을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는데 뭐냐면 이게 0으로 들어갔을 때 정확히 0이 나오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봐요 한번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있는데 출력이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의 A0다. 자 그럼 이게 이 10의 삼성이다. 자 10의 삼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V 플러스 V 마이너스를 겨우 0으로 맞췄습니다. 정확히 0으로 맞추면 얘가 0이 되면 좋겠죠. 근데 내가 맞추다가 조금 0.1mV 좀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mV 틀렸는데 A0 곱을 하면 1V가 되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조금만 틀려져도 여기 A0 크기 때문에 출력은 굉장히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겁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입력이 안 됐을 때 출력이 정확히 0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옵셋을 맞춰주는 회로가 OPM프는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되게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완전한 OPM프의 그 출력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OPM프 하나 예고 이게 이제 정리한 게 보면 두 개의 입력 이 두 개 입력이고 한 개의 출력이다 라는 얘기하고 오픈 루프 게인이 무한대로 근사시키면 두 개의 입력 쪽 전압이 같아지는 쪽으로 근사가 했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 두 개의 입력 사이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OPM프의 골든 룰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골든 룰이 한다는데 우리 책에 교재는 없습니다. 이거는 OPM프 골든 룰이라 그러면 이런 내용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회로를 잘 모르는 경우에라도 OPM프를 쓰게 되면 이 블랙박스로 어떤 내가 원하는 버퍼를 만든다거나 증폭회로를 만든다거나 하는데 바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OPM프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그러면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하고 아래 이제 회로가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위 회로는 지금 입력이 들어간 게 플러스로 들어갔죠. 지금 플러스 들어갔고 여기 입력은 밑에 건 입력은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실 좀 놀라운 결과가 이제 여기서 트랜지스터일 때는 안 나왔던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OPM프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보면 요 아까 룰은 Vout은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Vout은 쉽게 얘기해서 A0에 여기서는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V 플러스는 V in 1입니다. 그래서 얘는 A0에 V in 1이고 마이너스 V in 2는 마이너스의 V in 2가 이제 V out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이 그 A0 요 OPM프가 있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전류가 없죠. 여기서 전류 흘러나오더라도 전류가 없죠. 그죠? 전류가 없으니까 여기 포텐셜은 정확히 여기 포텐셜 같죠. 그죠? 여기 포텐셜 이 V2는 여기 포텐셜 같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V 아웃에 대해서 전류가 흘러갈 때 R1은 흘러가고 1로 흘러가지 않고 바로 R2를 하기 때문에 그냥 회로로 따지면 그냥 R1과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여기 전압이 그냥 V2인 경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Vout을 이제 보면 Vout의 V-in2가 어떻게 되냐면 V-in2가 Vout의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out입니다. 자, V-in2가 이렇게 되고 V-in1이 이것이 V-in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Vout이 이제 이런 관계를 성립하니까 요 관계를 따라서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A0의 V-in1은 V-in이고 마이너스의 V-in2는 여기서 R1 플러스 R2분의 R2의 Vout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Vout이 요 Vout 있으니까 1 더하기 R1 더하기 R2분의 R2 이를 넘겼죠, 그죠? 넘겨서 A0의 Vout은 A0의 Vin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V인 대 Vout은 보면 V인 대 Vout은 넘기면 A0를 나눠주면 A0의 1 플러스 R1 플러스 R2분의 R2의 A0가 됩니다. 자, 이렇게 V인 대 Vout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A0가 이제 충분히 크다면 거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얘 값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 값은 얘가 A0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값은 어디로 가죠? 여기 A0가 얘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에 이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지금 1이니까 거의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 있으니까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여기서 근사적으로 R2분의 R1 더하기 R2니까 결국 개인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이제 근사적으로 1 플러스 R2분의 R1으로 V인분의 Vout이 결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R2분의 R1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항상 해보고 나서 음미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에 플러스의 인정을 걸어주고 마이너스에 걸어주고 저항 R1, R2 변해졌는데 개인이 1에다가 R2분의 R1이죠. 그죠? 요 비율에 따라서 개인이 정해졌죠. 그죠? 그러면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여기서 트랜지스터라면 트랜지스터 DC 바이스 먼저 걸어줘서 GM을 구하고 그 GM을 구한 다음에 게인을 카본 이미터냐 카본 베이스냐 카본 컬렉터에 따라서 게인을 구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고 얘가 어떤 속에 뭐가 들었든 이 게인은 단순히 저항의 비로만 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얘는 여기에서는 지금 소신호 모델 안 썼죠. 지금 소신호 모델이 없죠. 그리고 트랜지스터일 때는 DC 바이스 맞추고 난 다음에 소신호 모델로 얘를 개인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전압이 현재 전압 상태에서 그대로 개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1 플러스 R2분의 R1, R2분의 R1이고 1 플러스의 개인 양이 그런 이제 증폭기가 됐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비반전 증폭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커넥션이 있으면 비반전 증폭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이 이제 A0가 무한대로 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무한대로 가지 않았으면 약간 커렉션이 있는 텀 정도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밑에는 여러분 보면 그 밑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력이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아마 증폭기 하는 것이 Vout이 반전 증폭기가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예상을 할 텐데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Vout은 여기서 보면 Vout은 A0에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인데 V 플러스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V 플러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이잖아요. 그죠? 얘는 0이구나. 얘는 0이고 V 마이너스는 여기서 X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VX로 하겠습니다. VX. 그럼 여기서 출력이 마이너스 A0에 VX가 Vout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VX라 되어 있으면 전류가 여기 이제 Vin이 되어 있고 여기 VX 되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먼저 살짝 얘기해 보면 우리가 OPF 골든룰을 생각해 보면 이 OPF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흘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제 전압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 전압이 같아진다 그러면 여기는 결과 계산하기 전에 이 전압이 어디에 가까워있습니까? 여기에 가까워있죠.
그럼 부인이 입력에 대해서 여기가 0에 가까우니까 이 전압 차이가 생기죠. 그죠? 전압 차이가 생기는데 이 전압 차이가 생긴 게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르는데 OPM을 속으로 흐를 수가 없죠. 흐를 수 없으니까 흐른 전류가 별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나머지 배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V 인의 마이너스 Vx에다가 나누기 R2를 나눈 게 전류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 I가 흘러갈 때 I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 사이를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요 사이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으니까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포텐셜보다 전류가 이 방향이라는 얘기는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 방이 위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이 0에 가까우면 이 여기 X 포인트보다 출력이 전압이 낮아야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Vx에서 Vout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X 포인트에서 마이너스의 I의 R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X 포인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R1이 이제 Vout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Vx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I 값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I 이렇게 돼 있으니까 Vx에 마이너스의 R2분의 Vin 마이너스의 Vx에 R1 했는 게 지금 이게 Vout인 거죠. Vout인데 이게 지금 A0의 Vx가 지금 Vout이니까 Vx는 또 마이너스 A0의 Vout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Vx는 여기서 마이너스 H를 넘기면 마이너스 A0분의 V의 out이 되고 이 뒤에 부분 요거는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in이 되고 다음에 플러스에 R2분의 R1의 V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0분의 Vout이 됩니다. 마이너스 A0분의 Vout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Vout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Vout과 이제 Vin을 이제 쭉 나누면 여기서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A0분의 1에 Vout만 묶어내면 이게 Vout 묶어내고 그다음 이거를 넘기면 오른 얘를 넘기면 플러스 R2분의 R1의 A0분의 1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A0 마이너스 A0에 마이너스 R1분의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i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지금 그 Vout은 마이너스 A0로 넘어가서 1 플러스 A0가 되고 그 Vout은 R2분의 R1의 A0 R2분의 A0분의 1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in 이렇게 다 되죠, 그죠? 그래 되고 이걸 쭉 넘기면 얘를 넘기면 V out 나누기 Vin은 1 플러스 A0분의 1 분의 R2분의 R1의 A0분의 1의 마이너스 R2분의 R1 이 개인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1 플러스 A0분의 1에 1 플러스 R2분의 R1의 마이너스 R2분의 R1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A0가 무한대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은 마이너스 R2분의 R1으로 V in의 V out의 개인이 이렇게 딱 정의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승을 보면 마이너스 R2분의 R1이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저항비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V in 대 V out 이렇게 쓴 거 보면 이제 쭉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봐요 한번. 자, 여기 보면 개인이 여기서 여기 V인이 R2를 통해서 R1으로 가는데 여기 R2가 마이너스 반전 입력, 그다음에 비반전 입력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력이 개인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저항 요 R2분의 R1으로 그냥 저항비로만 해서 V 아웃이 나왔죠. 그리고 그 개인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플러스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인데 입력이 1V면 출력이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단순하게 이 저항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반전 증폭기로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할 수 단순하게 저항 반전기라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인에 관한 유한한 개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OPMP 회로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저항을 이제 달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커패시터를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죠? 여기에 커패시터를 달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덕터를 달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패시브 소자로 간단하게 저항기로 증폭기를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회로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다 커패스를 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순수하게 저항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저항만으로 이렇게 한 경우 따로 떨어진다 그죠? 이게 왜 따로 떨어지지? 처음에 자 이렇게 한 경우 순수 따라서 OPMP는 순수한 선형 저항만으로 내가 원하는 개인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증폭기를 꾸미고 싶을 때 OPMP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트랜지스터로 만들고 싶어요? 쉽게 꾸미면 네? OPMP로 만드는 거 쉽게 구성할 수 있겠죠. 트랜지스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계산해야겠죠. 베타 값이 얼마고 저항해서 DC 바이트 하고 이렇게 얘기죠. 자 그래서 OPMP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요거를 실험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커패시터를 하나 이제 달고 자, 이런 커패시터 달고 여기는 또 커패시터를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봅시다. 제가 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보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계속 X라는 포인트 나오거든요. X라는 포인트 나오는데 자 X라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이런 OPMP라는 거를 이제 트랜지스터와 FET로 구성을 해서 이런 출력 전압이 A0에 V 플러스 V 마이너스로 단순하게 나오는 이런 블랙박스를 우리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가지고 증폭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같아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전류 흐르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자 이를 보면 얘가 플러스가 그라운드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뭐겠습니까? 마이너스도 그라운드인가요? 이 플러스가 그라운드인데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인가요? 자 여기 다 봅시다. 여기 플러스가 그라운드인데 마이너스 그라운드인가요? OPMP 골든 룰에 따른 그라운드로 맞추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압을 같이 맞추려고 보니까 얘가 그라운드가 되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면 그라운드로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얘를 좀 다른 이름을 붙였거든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러분? 슈도 그라운드 그럴까요? 아니면 사이비 그라운드 그럴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버추얼 그라운드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실험실에 가서 펑션 제너레이터 보면 바깥에 쉘에 이런 버추얼 그라운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라운드 사이에 전류 흐르지 않으면서 내가 그라운드를 맞춰주고 싶을 때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버추얼 그라운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지금 요 R1과 C1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방금 계산한 거를 이제 보면 여기에서 방금 계산한 걸 보면요, 이렇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에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 봅시다. 이렇게 V인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저항 연결되어 있을 때 R2분의 R1 이렇게 했을 때 V 아웃의 개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V 아웃 때 V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에 R2분의 R1으로 간단히 쓸 수 있죠. A제곱 다 빼고, 그죠? A제곱 다 빼고, 이거 A0가 무한대 크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저항 R2분의 R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항으로 생각하지 않고 요거를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OPMF의 특성상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임피던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블랙박스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출력을 Vout을 할 때 G2라 그럴까요? G2분의 G1이라 이렇게 G로 우리가 임피던스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 V인 대 Vout을 우리는 똑같이 마이너스 G2 입력 파트 쪽에 있는 거하고 출력 파트 있는 쪽하고 B에 임피던스의 비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G1분의 G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G1, G2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오른쪽 보는 겁니다. 자 보면, 자 이거를 연결할 때 연결을 할 때 R1과 C1이 있죠, 그죠? R1과 C1이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해보면 입력 파트 대 잠깐만요. 이 G2분의 G1이다, 그죠? 입력 여기 R2분의 R1이니까 여기도 G2분의 G1이다, 그죠? 여기 틀렸네. 이게 G2분의 G1입니다.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그다음 나가는 쪽 요 B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쫙 보면,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위에 그 장치는 Vout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요 Vout 때 V인을 보면 이제 Vout 때 V인을 보면 얘는 마이너스 G1분의 요거 R1분의 딱 했는데 G1 여기 G1은 뭐냐면 R1 그대로 맞죠? 그죠? 저항은 일단 임피던스 R1입니다. C1 카패시터는 임피던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J 오메가 C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1분의 1입니다. 그래서 R1분의 R1분의 1 나누기 J 오메가 C1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J 오메가 R1 C1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보면 지금 이렇게 개인이 있는데요. 개인이 있는데 주파수 오전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식을 비교해보면 지금 그 R1하고 C1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R1, C1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주파수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 커지면 높아지면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주파수 높을 때 이 개인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일 때 개인이 거의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일 때 그 증폭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고주파는 못 흘리고 저주파만 흘리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저주파만 통과시키니까
필터를 따지면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개인이 j 오메가 R1 C1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위에 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 여러분 전기 회로 때도 아마 배웠을 거고 이제 보면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플러스 돼 있고 x 돼 있잖아요, 그죠? x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아까 보면 이 x 포인트 있으면 거의 여기 가깝기 때문에 V인을 인 입장에서 보면 V인에서 여기 가까우니까 전류가 그럴 겁니다. I가 흐르는데 그 전류는 V인 마이너스 Vx에 R1 나눠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죠? 이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흐르지 못하죠. 그럼 여기 흘러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가겠죠. 위로 가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충전기를 통해서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충전기를 통해서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 차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차징이 되면 똑같이 전류가 충전이 돼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전류를 쭉 흘려준다는 얘기는 충전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쭉 흘러가는데 그 추력은 방금 관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 관점을 따라서 똑같이 해보면 다른 관점에서 계산인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I가 R1분의 V의 인 마이너스에 V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Vx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Vx로 이제 했습니다. 자, Vx 포인트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흘러가는 전류 I거든요. 흘는데 전류가 I가 흘러가죠, 그죠? I가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R1에 요 전류가 흘러가서 이제 흘러가면 이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제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 충전기로 따지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사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인이 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 흐르는 방향은 무슨 전하가 흐르는 방향입니까? 플러스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 커패시터에 이쪽에 뭐가 쌓인다는 겁니까? 플러스 차지가 흐른다는 얘기죠. 플러스 차지가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흐르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모이면 플러스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되는 동안에 왼쪽 전극에 플러스 쫙 쌓이면 오른쪽 전극에 마이너스 쫙 쌓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쌓인다는 얘기는 오른쪽 플러스가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쌓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전류 I라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I는 요 차지가 Q라 그랬을 때 dQ dT가 됩니다. dQ dT니까 여기서 I는 이 왼쪽을 보면 R 1분의 V in 마이너스 Vx다 이런 관계죠. 그러면 dQ dt인데 요 dQ dt는 이제 쌓이는 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카패시터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아냐면 Q는 뭐가 되냐면 Q는 CV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Q는 CV니까 여기서 이제 이 V는 뭐가 되냐면 V X 포인트하고 V 아웃의 차이. 얘가 Q는 CVX 마이너스 V 아웃입니다.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요 한번. 여기서 Q는 C 값에다가 이제 요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를 구분한 값인데 여기에 위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C에다가 C1이죠. C1에다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입니다. 그럼 Vx 요 왼쪽이 Vx 포인트고 오른쪽이 V 아웃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Q는 C에 이제 C1에 Vx 마이너스 V 아웃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Q를 이제 요거를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에 딱 이제 이거를 여기에 딱 넣어주면 뭐가 되냐면 C1 해주고 C1에 DT에 D에 Vx 포인트 마이너스 V 아웃은 이제 여기서 R
R1분의 Vin 마이너스 Vx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할 부분은 이 Vout은 요 Vx하고 관계니까 Vout은 VA0에 우리가 알고 있는 V 플러스 0이고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의 V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이제 합치는 거죠. 합쳐서 이제 V인 대 Vout 어떻게 되는 거 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Vx가 여기서 빼주면 Vout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보면 C1의 dt의 Vx가 마이너스 A0분의 Vout 마이너스의 Vou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제 R1분의 Vin의 플러스 A0분의 Vout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R1분의 R1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여기서 R1분의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보면요. 이 Vx가 마이너스 A0분의 Vout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Vx도 넣으면 R1이 A0 R1분의 Vout이고 그 다음 R1분의 Vin이 R1분의 Vin이고 그 다음에 DT에 요 해줬으니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했을 때 이제 이게 마이너스 C1의 1 플러스 A0분의 1의 dVout은 dt는 여기서 넘기면 마이너스에 요거 A0의 R1의 Vout은 R1분의 Vin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그럼 여기서 이런 보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쉽게 이제 이거를 미분만 형식을 풀면 되는데, 자, 이 미분 풀려 그러니까 이제 Vout에 대한 Vin에 대한 관계가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A0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죠, 처음에. A0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식 간단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C1의 dVout 나누기 dt. 뭐 처음부터 A0를 무한대로 안 보내고 왜 지금 무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 했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R1분의 Vin을 이래 해보면 여기서 이제 Vout이 마이너스 dVout이 dt가 마이너스 R1 C1분의 Vin입니다. 그럼 이제 양쪽을 적분하면 Vout은 마이너스 R1 C1분의 1에 0에서 t까지 Vin의 dt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자, 여기 보면 입력에 대해서 입력 전압이 지금 Vin이잖아요. 그죠? Vin인데 RC 타임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스틱까지 적분을 하면 출력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를 보면 아까 그 단순하게 반전적 복귀를 했을 때 얘를 어떻게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아까 얘를 이걸로 보면 지금 입력 전압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얘를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을 나올 때 입력 전압을 적분한 거죠. 결국 뭐냐면 얘는 인테그레이터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회로인데 자, 위에서 보면 자, 위에 겁니다. 위에 걸 보면 자, 보면 위에서는 지금 단순하게
임피던스의 비율로 R1분의 J 오메가 C1을 해서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개인이 주파수 높아지면 떨어지는 그런 증폭기 회로니까 얘를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다른 우리 OPF 방금 골든 룰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을 적분해야지 나오는 회로의 인테그레이터가 되는 거죠. 인테그레이터와 그리고 요 로우 패스 필터로 나눕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전기회로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V인에 대해서 여기에 R, C, V out. 요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 한번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입력 때 출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RC가 돼 있잖아요, 그죠? RC가 있는데 얘가 입력이 출력이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게? 여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 표현하면? 그 표현 보세요, 여러분. 얘를 계산해보면 그냥 저항 B로 하면 되죠. R 제곱면 C분의 제곱 해서 얘 해보면 V 입력 때 V 출력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보면 V 인분의 V 아웃이 이때 이제 여기 R이고 C라 그러면 단순히 저항비로 생각하면 됐었거든요. R분의 여기에 C니까 1 나누기 J 오메가 C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J 오메가 RC분의 1이다 라고 이제 개인을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얘도 로우 패스 필터였거든요. 얘도 로우 패스 필터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인테그레이트 했습니다. 얘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혹시 안 나요? 전기회로 할 때 요거 이게 로우 패스 필터였던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 나는데 인테그레이터에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자, 한번. 자, 일단은 지금 차이점이 있죠? 뭐 차이점이? OPF를 했을 때는 연결이 비슷해요. R1, C1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데 C1이 밑에 게 아웃풋 돼버렸죠, 그죠? 이 아웃풋 돼버렸으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커넥션이 이 전개를 해줄 때는 C가 이게 바로 그라운드 되고 이 출력이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좀 부호가 양이잖아요, 그죠? V 대 V 아웃이 J 빼고 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J 오메가 R C1 분의 1이었는데 얘는 그냥 J 오메가 R C 1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얘도 로우 패스 필터 맞긴 한데, 그리고 부호는 이제 같은 방향이고, 얘도 이제 지금 사실 인테그레이트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여러분 그 제가 살짝 그래도 알려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래 돼 있으면 여기 보면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V인이 있으면 V인이 있다 이렇게 왜 연해졌지? 자, V인이 있다. 펜이구나. V인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 흐르는데 이게 V I가 이랬으면 I가 V in 마이너스 V out 빼준 거에다가 R을 나눠주면 I다. 근데 I가 이렇게 흐르면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쌓인다. 그래서 이게 Q다. 그럼 Q는 이게 지금 I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 I는 이제 DQ DT가 I다. 이러면 Q는 CV다. 그러면 Q는 얘는 C의 V 아웃이다. 생각해 보면 얘는 C의 D V 아웃 나누기 DT 됩니다. Q가 여기서 Q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V인 빼기 V 아웃 했는 전류가 R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 R은 R분의 V인 마이너스 V 아웃이 전류 I가 흘러가는데,
이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면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갈 때 이 플러스 전류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Q가 쌓인다는 얘기고 그러면 C에다가 V 요 사이에 포텐셜 디퍼런스인데 여기 한쪽이 그라운드고 한쪽이 V 아웃이니까 CV 아웃이 Q입니다. 이렇게 쌓이는 게. 그리고 Q가 CV 아웃인데 이게 이제 Q를 이제 I가 DQ, DT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지하게 변하면 I가 흐른다라는 것에서 Q가 C의 DV 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I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이걸 같이 해주면 얘를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이제 C의 dV out은 dt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d v e는 v out 더하기 rc의 dv out dt가 되는 겁니다. dv dt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 여기서 요거하고 이제 같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 R을 넘겨서 RC로 해주고 요 V out을 넘기면 오른쪽 요 V out으로 넘기고 DV out DT가 됩니다. RC. 그러니까 RC의 요 DT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닦여 있을 때 요거 미분 방정식 풀면 될 텐데 왠지 이런 미분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여기다 dv out에다가 엑스포넨셜의 RC 그 표현을 해서 해도 되겠죠? 뭐냐 v out이 E의 RC인가요? RC분의 이렇게 T 이 RC분의 T에 F의 T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E의 마이너스 되겠다. 마이너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RC분의 T의 FT가 되고 이 RC 플러스 RC에 이제 곱을 때 V 아웃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RC분의 E의 마이너스 RC의 T의 F의 T가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E의 마이너스 RC분의 T의 F의 T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그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거는 요거하고 요 뒤에 하게 되면 캔슬이 되죠, 그죠? 요거하고 캔슬이 딱 되니까 뒤에 남는 것이 RC의 E의 마이너스 RC분의 T의 FT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V인이다. 이런 관계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뒤에 이게 미분 빠졌구나. FT. 여기 빠졌네요. FT.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양쪽을 적분하면 F의 T는 이걸 넘기면 RC분의 F 프라임은 RC분의 1의 E의 마이너스 RC의 T의 V인이 되는데 F의 적분을 하게 되면 F의 T는 RC의 1의 인테그럴 0에서 T까지 E의 마이너스 RC의 T 프라임을 하고 V인의 T 프라임을 하고 DT 프라임을 하고 이 FT가 여기서 보면 E의 마이너스 RC분의 T니까 이게 이제 FT는 E의 RC분의 T의 V out이 되니까 결국 이제 V out은 넘기면 RC의 E의 마이너스 RC분의 T 0에서 T까지 E의 마이너스 RC분의 T 프라임의 V인의 T 프라임의 DT 프라임. 조금 복잡긴 하지만 이런 보면 여기서 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커넥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얘가 지금 입력에 대해서 이걸 곱해준 상태에서 적분해줬죠, 그죠? 그죠? 적분해줬으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저항이 순수 저항으로 된 좀 더 복잡잖아요, 그죠? 자, 복잡한데 그냥 요 RC로 돼 있을 때도 얘를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터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때 잘 안 보이나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작동합니다. 그래서 OPMV일 때는 깨끗하게 그냥 증폭하면 됐었는데, 적분하면 됐었는데, 이렇게 저항으로 연결했을 때는 좀 복잡긴 하지만 그래도 인테그레이터로서 작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저항 R과 C를 입력에 대해서 저항 연결돼 있고 뒷단에 있는 게 커패시터면 얘가 로우 패스 필터였죠, 그죠? 로우 패스 필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걸 인테그레이터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면 저주파가 통과하는 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인데 얘를 이제 적분한 것이 이제 변화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적분한 것이.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단 요건 일단 이거 다 적어요, 여러분. 예, 일단 적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뭐냐면 R과 C가 반대로 된 커넥션입니다. 반대로 된 커넥션인데 지금 요거를 이제 좀 바꿔서요. 이제 이 그림 조금만 줄어들지만 줄어들어서 미안하게 한데 이게 보면 여기서 이게 조금 여기 이제 요걸 반대로 된 거거든요. 반대로 됐는데 위에 거는 로우 패스 필터고 인테그레이트 했으면 왠지 밑에 건 뭐일 것 같아요? 하이 패스 필터고 디퍼렌시에이터고 될 것 같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OPF 가지고 아날로그 증폭기, 아날로그 전풍기, 아날로그 미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이렇게 미분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적으로 입력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 얘를 증폭해서 이게 적분해서 나오는 거. 이제 이게 궁금한데 나중에 여러분 4학년 때 이제 그 혹시 PID 제어라 들어봤습니까? PID 제어라고? 혹시 배웠어요? PID 제어라고? 아직 제어를 아직 안 배웠죠, 그죠? 그 제어라고 우리가 어떤 온도를 맞춰놓고 방 온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방에 있는데 온도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더우면 창문을 열어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졌어요. 추워지면 어떻게 다시 문을 닫죠. 또 더워지겠죠. 난로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난로를 추우면 난로를 켜겠죠. 난로를 많이 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우니까 끄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켰다 껐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온도하고 현재 온도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제어 문제거든요. 제어 문제인데 얘가 같아지게 만들 때 그럼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요 뜨겁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고 이 차이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그 변화에 따라서 조금 그 값을 같이 바꿔주는 게 있고 계속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 30도 맞추고 싶은데 밖이 추워요. 그 난로를 아무리 떼어도 30도를 못 맞출 확률이 있겠죠. 밖이 너무 추우니까. 아무리 난로를 너무나 떼워도 이게 온도 올라가서 30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여러 좀 보면 우리가 이제 PID 제어라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한번. PID 제어라고 나중에 여러분 배울 건데 앞에 게 프로포셔널이거든요. 프로포셔널 이게 인테그레이션 디퍼렌시에이터거든요. 입니다. 적분과 미분인데 어떤 원하는 T 세팅 포인트하고 T 현재 포인트하고 이제 요 차이에 의해서 뇌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우리 PID 제어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제어하는 할 때 이런 회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1하고 R1 요걸 밑에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걸 보는데
이 OPMP에서 이제 C1가 이제 보면 여기 입력이 마이너스 플러스를 갖고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고 입력이 C입니다. 입력이 C고 출력이 저항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Vin에 대해서 Vout에 대해서 C고 R입니다. 자 C고 R인데 이게 개인으로 따지면 Vin 대 Vout이 똑같이 G 앞에 거 임피던스 뒤에 거 임피던스니까 앞에 거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 분의 1이고 뒤에 거 임피던스는 R입니다. 그리고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J 오메가 RC가 되거든요. 참 이 입력대 출력을 보면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커지죠. 그죠? 오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집니다. 그 얘기는 입력대 출력에 대해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개인이 크다는 얘기니까 결국 높은 주파수 잘 통하는 효료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보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전류 흐른다 봤을 때 X 포인트라 보면 V 아웃은 똑같이 V0 마이너스 A0에 VX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요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에 이거 맞습니다. 맞고 요 X의 전류 I다. 그럼 I가 그대로 흘러가서 I는 흘러가면 V 아웃은 VX에 대해서 X 포인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I의 R이 될 겁니다. 근데 이 I는 여기서 보면 여기 흐른다 생각했을 때 Q라 보면 마이너스 보면 이게 Q라 그랬을 때 DQ DT가 얘가 I인데 이 Q는 CV입니다. 그 C의 Q는 DT의 D의 V in 왼쪽이 플러스이잖아요, 그죠? V in 마이너스 VX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볼티지 디퍼런스 곱하기 C 했는 게 Q인데 회사의 Q인데 이 Q를 미분한 게 이 I입니다. 이 I가 흘러가서 R인데 VX 포인트에서 또 R하고 떨어지는 게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VX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I는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VX는 그대로 넣어줘서 마이너스 A0분의 V 아웃이 되고 요 I는 마이너스 C의 DT의 D V in의 마이너스 VX는 플러스의 A0분의 V out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곱하기 R입니다. 그래서 이게 RC입니다. 이래 되겠죠. 자 이래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A0은 무한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얘가 무한대로 여기 된다 보면 되겠죠, 그죠? 유한할 때 물론 뮤 반드시 풀어도 뭐 풀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A0가 무한대로 생각하고 없애봅시다 한번. 얘가 여기 날아가니까 이런 식을 쓰고 나서 나중에 얘 날아가고 얘가 A0 날아가고 하니까 결국 남는 식이 뭐냐면 Vout은 마이너스 RC의 DV인의 D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을 한번 미분한 것이 출력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입력 전압 자체가 있을 때 V는 주어졌을 때 시간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출력 전압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디퍼렌시에이터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RC 타임이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전압에 대한 차원이 있고 밑에 시간에 대한 차원이 있으면 이 시간에 대한 차원 봐요 한번. 위에 전압에 대한 변화죠, 그죠? 그럼 전압 변화니까 차원이 뭡니까, 여러분? 전압 변화 차원이 뭐죠, 이거는? 전압의 변화니까 전압의 변화에 대한 차원이 뭐죠? 1V에서 2V 변했을 때 그 값은 뭐죠? 그 차원은 그냥 볼트잖아요. 그죠? 그냥 볼트입니다. 위에 볼트 밑에는 시간이죠. 시간 변화의 차원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왼쪽은 전압이고 오른쪽은 전압 시간이니까 RC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제가 너무 쉬운 걸 어렵게 물어보죠 제가. 그래서 RC 타임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 처음에 얘가 요 입력에 대해서 C가 들어가고 다음 출력에 R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 C를 통해서 신호가 많이 가려 그러면 얘가 빨리 변해야지 C가 통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죠? 많이 흐르니까 얘는 요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요 출력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얘는 디퍼런시에이터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그 전기회로 할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 이게 입력에 대해서 V인에 대해서 커패시터를 통하고 여기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 있죠. 이런 배운 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이 경우에도 C하고 R이 있으면 여기서 전류가 입력이 빨리 변해야지 얘가 갈 거다라는 생각해 보면 얘가 미분을 해야지 그런 값이 잘 지나가는 출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C를 통해서 잘 흐르려 그러면 얘가 주파수 높아가지고 막 흔들려야지 얘가 잘 지나갈 거니까 하이 프리퀀시가 잘 통과해서 얘는 하이 패스 필터가 되고 얘는 아까 똑같이 그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 얘는 미분에 해당되는 값이 출력이 나온다 해서 디퍼런시에이터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OPMP를 가지고 딱 보니까 OPMP 골든 룰을 딱 가지고 이제 본 것처럼 저항하고 커패시터로 비교한 경우 그 다음에 앞에서 본